가을볕 1987 10월 어느 날 밤 나의 작은 창가에 노란 은행잎 타고 밤이슬 품고 다가온 네가 내 사각빛 볼에 입맞추는 순간 너와 나는 영원한 우정을 나누었다. 까만 밤 우리는 너를 노래했고 너를 속삭였고 너를 사랑했다. 그러나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휘몰아 간 뒤 너는 내게 은행나무 한 그루 남기고 떠났다. 지금 네가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마저 몸이 마르고 웅크리어 너를 찾아 헤매돈다. 이제 네가 떠난 10월의 마지막 들판에 서서 말없이 너를 부르는 내게 그리운 너의 대답 대신 옷깃을 파고드는 싸늘한 바람 한 줄기. 가을벗 2019 가을이 선물한 안암골 그곳 을의 삶에 지친 님들이여 벗이 되어 주리니 나를 찾아줘. 네, 아이고, 네, 시 두 편. 네, 하나는 뭐 시는 아니고 이제 삼행시인데 두 편을 들으셨습니다. 가을벗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하나는 1987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시고요. 하나는 이제 2019년도 제가 창업을 하면서 하나 만들어 본 시입니다. 이 시를 사실은 이제 이게 잘 안 보이시죠? 이게 글씨가 너무 오래돼서 다 사갔는데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얘는 제가 이사할 때마다 잘 챙기고 다녀서 아직도 있더라고요. 근데 보통 이제 자막을 넣어서 어떤 건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이제 화면을 볼 때 음악과 자막만 나오는 화면은 너무 싫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. 저와 또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보니 이게 목소리를 넣었는데요. 근데 이 시를 읽어주신 분은 저희 이제 영어 선생님이세요. 근데 그분의 목소리를 제가 원했던 이유가 목소리가 담백한 고등학교 때 어떤 그 느낌을 꾸미지 않고 뭐 조미료 같은 느끼함 없는 목소리를 넣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목소리를 넣은 거고 뒤에 거는 이제 제 목소리인데 아유 부끄럽습니다.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가을벗의 두 편입니다. 요거 하나 있고요. 하나는 이제 2019년도 버전으로 가을벗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요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쓸 능력은 안 돼. 그때는 어떻게 돼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랑 정말 안 친하거든요. 근데 이제 삼행시로 한번 지어봤어요. 저희 이제 회사 상호가 나를 찾아줘이다 보니까 그것을 녹여서 이제 삼행시로 만들어 봤는데 이 그림은 제 친구 유수경이라는 친구가 그림은 그려줬어요. 옛날에 저거는 누가 그려줬는지 기억도 없어요. 뭐 제가 당연히 안 그렸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편의 가을벗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굳이 왜 가을벗이라는 시만 두 편을 지었을까요? 제가 1987년도면은 굉장히 오래된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에 저는 가을을 엄청 사랑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 보통 사람들이 가을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그래서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그건 당연한 거고, 뭐 따뜻하고 이렇게 느낌이 좋아서 그냥 생활이 편해서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가을은 조금 남다릅니다. 저한테 가을은요,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우주 같아요. 네. 그래서
한 9월 초 정도에는 약간 여름, 여름의 느낌도 나고, 또 약간 20도 정도로 해도 9월 초에 느끼는 20도는 봄 같은 20, 그런 느낌이 나고, 그 다음에 10월이 지나서는 똑같은 20도라도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20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정말 스산한 가을 느낌 나는 그런 오리지널 가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11월로 넘어가면 사실은 계절상으로는 이제 11월까지는 가을로 보지만 거의 그 겨울 같은 정말 스산하고 추운 느낌을 다 담은 계절이 가을이에요. 그러면 뭐 그런 날씨 때문에 제가 좋아하지만은 않겠죠. 근데 사실 제가 태어난 것도 10월의 가을이고요. 제가 아이를 낳은 것도 11월의 가을이고요. 결혼도 10월에 했고요. 창업도 10월에 했어요. 그래서 너는 뭐가 이렇게 막 시작되고 좋은 일 생긴 게 뭐 그러면 가을이라서 가을을 좋아하니?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인생에는 왜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뭐 지금 얘기한 거 보면 기쁘고 즐겁고, 저는 창업한 게 굉장히 즐겁거든요. 그리고 뭐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뻤고 행복했고, 뭐 결혼 기뻤고, 이것만 있어서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. 저는 두 부모님을 다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두 분 다 가을에 돌아가셨어요. 이제 아버지는 조금 더 쓸쓸한 가을에 가셨고요. 엄마는 조금 더 따뜻한 가을에 갔어요. 그래서 뭐 좋은 일만 있어서 가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희노애락의 모든 우주가 저는 제 인생에서는 가을에 있었기 때문에 가을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희노애락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, 여러분들 이 희노애락 중에 노하고 애를 사랑해 이러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? 거의 대부분 다 희와 락을 주로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. 그런데 왜 굳이 희노애락이 인생에 있을까요? 여러분들 희노애락을 내 인생의 자연스러운 어떤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, 노하고 애는 무섭고 두려우니까 피하고,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고, 이 희하고 락만 나는 추구하고 싶어 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아세요?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게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몸못의 중독, 즉 노하고 애는 내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은, 그 지우고 싶은,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, 배척하는 그런 삶이 되다 보고 얘네들만 추구하다 보면 얘네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. 우리 인생에서.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들이 더 많이 오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좀 잘 둥글둥글 좀 이렇게 덜 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, 누구나 본인의 인생에서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노하고 애는 자꾸 피하고 싶고 두렵고 하지만, 얘네들도 내 인생에 올 수 있고, 얘네들이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이고, 누구나 이 인생의 굴곡 안에서 삶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게 이치라는 것만 아시면, 이 희노애락에서 노하고 애를 굳이 두려워해서 외면하고 피하고자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용기 있는 자세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희노애락을 한번 여기 이렇게 써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EM 라인, 지난번에 챔피언은 스페셜, 첫 번째 EM 라인의 선곡은 가을이 오면 어떤 느낌일까로 해서 가을이 오면을 준비해 봤습니다. 그 가을이 오면요, 주로 이제 이문세 씨 노래로 많이 이제 들으시는데,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러블러블한 그런 느낌을 막 찾다가 서영은 씨가 부른 가을이 오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그럼 저쪽 자리로 가서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